4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지금 승아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또 이 사고 이후에 또 다른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했죠? 네, 맞습니다. 대전에서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9일이었습니다. 경기도 하남이었는데요.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배달을 하던 40대 가장이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 차량에 치여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인은 10년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불편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세 아들을 잘 키워내려고 열심히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네, 늘 이런 사고가 날 때면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는 게 참 가슴 먹먹하게 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은데 이 시동 잠금 장치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좀 커지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네.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원천적으로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시동 잠금 장치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는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뉴욕주는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농도 이상이 적발되면 설치를 하도록 했고요. 유럽연합 국가들은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운전 금지 조치나 시동 잠금 장치 설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도입 이후 음주운전 사망자가 19% 줄었고요. 또 캐나다는 절반으로 뚝 떨어지면서 효과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적 있는 미국의 한 운전자는 이 시동잠금 장치가 매우 불편하긴 하지만 그때마다 과거에 내가 했던 선택이 얼마나 끔찍했던 일인지 되돌아보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논의가 지금 처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국회에서 이미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벌써 2009년입니다. 14년째인데요. 2009년에 처음 관련 개정안이 발의가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가 부족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면서 끝내 폐기가 됐고요. 이후에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도 시동잠금장치 관련 법안이 현재 5개나 계류 중입니다. 국내 기술도 충분하다고 하고요. 250만 원 정도면 기존 차량에도 설치 가능하다고 하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법안 통과가 지체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들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분명히 그 효과가 좀 입증된 만큼 매일 이렇게 민생을 외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빨리 좀 움직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최근 마약 관련 기사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 교복은 안 걸린다. 10대들이 그러니까 마약 운반책이 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최근 마약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던져두고 가져가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마약을 운반하는 역할을 드라퍼 또는 라퍼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런 운반책 모집 역시도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운반책. 마약 판매상들은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독 그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고수익으로 유혹하기 쉽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물건을 약속된 장소에 두고 오기만 하면 몇만 원씩 주고 이런 게 일주일에도 수십 건씩 있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꼬리 자르기에 용이하다는 측면도 10대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하나의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10대 청소년으로 가장하고 접근을 해봤더니 오히려 교복을 입고 운반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더 낫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10대 청소년들의 학생증 등 개인 정보를 넘겨받아서 나중에라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직은 이제 분별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이용하려는 정말 못된 어른들이 우리 사회에 참 많다라는 생각도 들고 청소년들도 달콤해 보일 수 있는 유혹에 좀 넘어가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인천공항에 좀 보안이 뚫렸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안 전문가가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항공기에서 실탄이 발견되고 또 입국이 불어된 외국인이 담을 넘어 밀입국하는 일도 있었죠. 그런데 며칠 전에는 한 중국인 여성이 21cm짜리 흉기를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출국장 보안 검색장에서 걸러졌어야 할 흉기인데 이게 공항 안쪽까지 들어왔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보안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공사의 안전보안본부장과 안전혁신처장, 또 항공보안처장이 토목 전문가로 채워져 있고요. 경비보안처장은 기계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회사 인천국제공항 보안의 주요 보직자도 행정 또 건축 전문가이다 보니까 경비나 보안에 빈틈이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공사 퇴직자들이 자회사의 주요 책임직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낙하산 인사로 인한 예견된 사고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향후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보안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엔 또 이제 낙하산 문제네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리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보안이 잡힐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원인이 좀 명확해 보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도 못 막는 택시 먹튀주의보. 어떤 내용인가요? 네, 택시 기사님들 손님이 계좌이체로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최근에 구속 송치된 한 20대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하고 금액이 아닌 이체자명에 해당 요금을 적어서 보내다가 걸렸습니다. 실제 요금란에는 100원만 적고요. 이체자명에 15,700원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보낸 건데 바쁜 택시기사들이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수법이었습니다. 나중에 기사가 알고 전화를 걸어서 따지고 싶더라도 플랫폼 회사 측은 고객의 개인정보라서 번호를 알려줄 수 없으니까 수사기관에 접수하라라는 답만 내놓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접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절차가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그런데 택시 기사님들은 시간이 금이잖아요. 예. 네, 그게 좀 문제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택시 기사님들 그냥 못 받는 돈 셈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앞서서는 악용한 사례를 봤지만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적거나 혹은 잔액이 부족해서 이렇게 실수로 요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계좌이체를 통해서 요금을 지불할 때에는 기사님도 또 승객들도 서로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엄연한 좀 범죄고 또 구속 송치됐다고 하잖아요. 예. 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면서 주변에서 결혼 소식들 많이 들리는데 예식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요. 맞습니다. 네. 이 기사에서는 웨딩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는데요. 결혼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작년보다 30에서 40%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버티다 못해 폐업한 예식장이 많다고 하고요. 반대로 코로나 때 미루어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문의가 급증하다 보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올해 1월은 작년 동월 대비 21.5% 혼인 건수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예식장 잡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성수기, 비수기 이런 것 할 것 없이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결혼한 지 좀 됐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즘은 그럼 결혼하는데 얼마나 드나요? 네, 기사에 나온 예시를 보면 서울 강남권 호텔에서 하객 300명을 기준으로 견적을 받아 보니까 작년 9월에는 4,300만 원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지금은 5,600만 원이라고 안내받았다고 합니다. 결혼식장뿐 아니죠. 스드메라고 불리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도 모두 다 30% 이상씩 올랐다고 하는데 결혼을 앞둔 한 예비 부부는요. 결혼 관련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져서 예비 부부들은 첫 발을 떼는 것부터 무서운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용으로 들으니까 정말 많이 올랐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정말 행복해야 할 첫 순간인데 없던 갈등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